MIT 공대 대학 강의실. 어제 개막식 보는데 너희 나라 한국은 올림픽 출전 안 했던데. 북한 이중대로 출전한 거야? 북한이 2번 입장하던데. 이렇게 창의적이고 공평한 개막식은 처음 보는 것 같지? MIT 대학 강의실에서 중국 학생은 한국인 학생에게 비꼬면서 놀리듯 무안을 주고 있는데요. 이 학생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고만장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체코 프라하에서 온 마리 크레이츠코바라고 합니다. 저희 학과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 나라들끼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있으면 가끔 이렇게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체코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바로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체코는 인구가 80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나라거든요. 안 그래도 작은 나라인데 체코슬로바키아가 분리되는 바람에 더 작은 나라가 되었죠. 대부분 낭만의 도시 프라하만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마 한국에서는 한때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의 히트로 한국 대학생의 거리로 불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세계에서 맥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체코는 동유럽 지역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부 유럽 전체 지역에서 최고 제조업 공업 국가 중의 하나였거든요. 중세 시절 이후부터 기계공업이 발달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체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회사인 스코다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폭스바겐 브랜드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현재에도 자동차 부품이 전체 GDP의 한 1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제조업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코는 풍족한 자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라늄입니다. 체코에서는 19세기 초반서부터 우라늄을 채굴을 했으니까요. 비록 독일과 러시아의 침탈을 당해 우라늄을 모조리 빼앗긴 아픈 시절도 있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과는 인연이 깊은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체코는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데요. 그리고 내륙 국가이다 보니 주변 나라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폴란드 같은 이웃나라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기도 해요. 부모님은 2분 다 원자력 교수이자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원자력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유학을 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탄소 중립이나 AI, 데이터 센터 등의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 일환으로 석탄의 수요는 줄이고 원자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더구나 유럽은 탈러시아 에너지 정책과 안보 등의 이유로 앞으로 원자력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책임자로 부임하셨는데요. 그런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였던지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셨나 봐요. 그것도 당연한 것이 체코는 앞으로 수백 년을 보고 원자력 발전소를 교체하는 중대한 일이거든요. 안 그래도 아버지는 대쪽 같은 원칙주의자로 소문이 날 대로 났거든요. 엄마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죠. 아버지는 오죽했으면 안 그래도 없는 머리가 더 빠진다며 하소연하신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입찰 경쟁을 통해 발표난 뉴스를 보고 재빨리 아버지께 전화드렸는데요. 아버지는 이제 한시름 놓으셨다며 집에 오면 느긋하게 맥주 한잔 하자고 하시면서 용돈 필요하냐고 물으셨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에게 자세히 여쭤봤거든요. 아버진 처음부터 여러모로 한국이 적격이라고 생각해왔는데요. 부소장이라는 작자와 그의 패거리들이 프랑스와의 커넥션 때문에 대놓고 프랑스를 푸시해왔다는 거예요.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한국이 우수하단 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분개하셨죠. 아버지한테도 여러 번 구린 냄새를 풍겨왔지만 단칼에 거절해 버리셨다고 말하셨거든요. 이런 아버지가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서슴지 않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바램대로 유력한 경쟁자였던 프랑스와 미국 기업을 제치고 한국 기업이 24조 원 수주에 낙찰된 거 잘 아실 거예요. 요 며칠 프랑스는 사활을 건 입찰에서 떨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듯하죠. 왜냐하면 단순히 이번 공사 수주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입찰권까지 치명상을 입을까 두려워서라고 말하더라고요. 원래는 가격면에서만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유력했지만 두 회사는 보안 문제로 낙찰 전에 이미 탈락되었거든요. 이것으로 중국 측에서 항의도 있었지만 가격이 맞더라도 품질 문제에서 중국은 애초에 경쟁이 안 될 게 불보듯 뻔했죠. 프랑스 올림픽 개막하기 며칠 전에 입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프랑스는 이번 원자력 입찰 경쟁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실수를 가장한 한국 망신 주기를 한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저도 친한 친구들 여러 명이 맥주 한잔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 선수단이 나오자 영어와 프랑스어 모두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하더라니까요.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실수라고 생각하기보다 기분 나쁘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거든요. 한국 친구 정식이는 개회식을 보고 기분이 들어온 건 처음이라며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를 가장한 고의가 아니겠냐고 말하더라고요. 한 사람 빼고는 거기 있던 친구들은 모두 수긍했는데 중국 친구 장펑은 아니 뭐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지 않겠냐며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냐고 말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죠. 그때까지 한마디 말 없이 맥주만 홀짝이던 영국 친구 스칼렛은 역시 프랑스는 유럽의 중국이라며 한숨을 쉬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스칼렛은 조목조목 프랑스가 이런 비열한 짓을 한 이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닐 거라는 근거를 조목조목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어와 아랍어까지 하다못해 태국어도 번역해 놓는데 한국어와 일본어만 쏙 빼둔 게 말이냐 되냐고 말했죠. 누가 봐도 한국의 위상이 높은 건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영국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앙숙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스칼렛은 프랑스 얘기만 나오면 흥분해서 말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심하게 말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정식이는 휴대폰을 보더니 IOC 공식 SNS에 한국 태극기만 뿌옇게 보일 듯 말 듯 초점을 흐리게 개같이 찍어놨다고 하면서 참다 못해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의도한 거 아닌가요? 나중에서야 IOC 회장이 사과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사과는 한국 사람들만 조용히 알게 한 거 아니냐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전 세계인이 보는 방송에서 실수했으면 다시 전 세계인이 보는 방송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저 같아도 열받아서 올림픽 경기를 쳐다도 보기 싫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 수업 시간 전에 이 사단이 난 거죠. 중국 학생이 강의실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더 무안할 정도라니까요. 참다 못한 일본 친구 요시에는 자기도 일본어만 번역 안 돼 있는 걸 보고 화가 났다면서 몇 년 전에는 닛산 자동차 사태로 프랑스가 일본에게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다며 거들더라고요. 이런 나도 화가 나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 말이에요. 정식이는 큰 소리로 중국 친구에게 말했죠. 야, 너 IOC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뉴스 못 봤어?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IOC 실수라고 인정했잖아. 한국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정중히 사과도 했다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친구들이 프랑스의 실수와 아니란 사과에 열을 내자 무안을 주던 중국 학생 웨이는 얼굴이 벌개진 채 강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도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파리올림픽이 막상 개막하고 보니 여전히 미흡하고 아니란 대처로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라 돌이킬 수 없지만 한국 국민들의 명예와 마음은 상처를 입었고 프랑스는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 세계인들이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많은 클로이였습니다. 우리 내일도 재밌는 사연으로 만나요.